안녕하십니까. 2021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참고로 보이는 이 5월달은 양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2021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5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시지에 형이 함께 하네요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아래 사람들한테 좀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,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조사 감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나 치료하는 의사나 세무관계 같은 일들이 생기기 쉽고,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일이 발생하거나 추진하던 일이 조정되거나 변화하는 그런 기점도 될 수 있겠고, 또 손실이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도 필요하겠고, 불필요한 재물의 지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급살운에는 빌려준 돈을 받기도 좀 힘들고, 투기나 도박으로 인해 돈을 날리기도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.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기도 쉽고요. 또 타지나 변두리 또는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발령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더구나 이렇게 지지에 형이 함께 할 때는 신경도 예민해지고,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도 은연중에 상대를 좀 무시하거나 얕보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 가지고 불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고, 이성 문제나 관제구설,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적인 그런 질병에도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21년 신축년이죠. 5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6세 66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운수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그런 단계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기도 오고 재물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생기기 쉽지만은 이 근록지에서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다 보니까 조금 거만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일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고, 특히 부부간에도 상대편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니까 부부간에도 화목에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죠.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할 때는 형제 자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운세인데 형제 자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자, 12운성으로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도 조금씩 심체기가 깊어지고 운세의 기복도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,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그런 일들에 심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할 때는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침체기도 생길 수 있겠고, 특히 소화기 계통의 병에도 유의해야 되고, 직업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
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이고, 이런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재물운이 바뀌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셔도 될 것 같네요. 자,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. 주변의 도움도 많고 인덕이 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, 이 장생지에서는 지살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소 좀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일이나 사업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관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에게 상당히 돋보이고 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쉽고요. 또 남자분들은 자식이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고,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믿음직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54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자, 천지합이 오고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천지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란 이야기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무게합이 되죠. 이렇게 무게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사신합이 됩니다. 천간도 합이 되고 지지도 합이 되는 이 천지합 기운에서는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 간에 상당히 그 친밀감도 나타내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,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그 안정돼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혼용돼 가지고 본궤도에 오르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고, 또 미혼자분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도 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이성 간의 문제로 인한 비밀의 탄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무리한 욕심으로 인한 신규 사업이나 사업의 확장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근록지죠. 이 근록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일에서 안정기도 없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2021년 5월 한 달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1일날 연살의 방합이고요.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겠고, 또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업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고, 자, 거기다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,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상당히 그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서는 최고의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부부간의 화목을 다지실 때 이런 날 잡아 사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. 자, 4일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
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좋은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도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, 모든 일에서 자기가 좀 리더가 돼 가지고 주변을 통할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후배나 동창생들,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 동료분들,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,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날 어떻습니까? 일 잘 처리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눈도장도 찍을 수 있겠고, 또 회사에서는 승진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 잘 풀리지 않고 좀 꼬이던 일들, 이런 날 잡아서 추진해도 상당히 운세에 도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6일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그 다음 18일도 같은 기운이고, 30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있을 수 있겠고,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잦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.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충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역마살이 충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출장이나 나들이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겠고, 각종 사고수에 노출되기도 쉬운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순간에도 그 이별수가 따르기도 쉽고요.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도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, 특히 그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아니면 운수업 같은 장거리로 그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각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날은 그 하다못해 딱지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여러모로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번에는 7일날입니다. 6회살의 원진이고요. 19일날도 같은 기운이고 31일날인 말일도 6회살의 원진입니다.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침술업이나 한의학 같은 그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날에는 만성질환 등에도 시달릴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원진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원진까지 함께하는 이 원진살에서는 직장에서도 좌천이나 명퇴 등으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고, 여러 가지 사건,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악화되기 쉽고, 들어는 그 만성질환 등으로 종교를 찾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신경 쓰셔야 하고, 갈등 관계, 감정 싸움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9일날입니다. 겁살이 6형이고요. 그 다음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.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, 재물의 그 지출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6형까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? 손재수나 도난 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관제수에 노출되기도 쉽고, 직장에서도 그 좌천이나 명퇴 등으로 여러 가지 불명예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수술이나 질병 등으로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겠고,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역마의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교통사고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2021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